자, 일단은 4차 방정식이긴 한데 길긴 한데 지금 보기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지금 뒷부분이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보이니까 2하고 5 한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앞에 x제곱 x제곱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얘네끼리 더한 게 2a 마이너스 3인데 근데 여기는 지금 부호가 완전 반대지. 그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수분해만 해서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땡큐. 스테이플러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을 일단 세울 수 있죠. 혜인아 보고 있어? 는 0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해를 x제곱은 a 플러스 2하고 또는 x제곱은 a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일단 내가 지금까지 한 건 혹시 놓쳤더라도 결국은 여기를 인수분해 해라 였어. 됐지?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각각 같다고 이렇게 놓은 건데 문제 뒤에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 그랬어. 우리가 a를 모르지만 누가 봐도 얘가 크고 얘가 작지.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려면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허근은 그냥 0보다 작아야 되지. a-5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공통된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는 범위까지 다 구하고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인수분해하고 각각에 대해서 x제곱이 뭐다 쓰고 문제에서 실근 허근 다 갖는다고 하니까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면 여기 등호를 빼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 보는 거야. 만약에 a가 1이면 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다 이제 1이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3이 있잖아. 모든 실근의 곱은 애들이 여기 있는 3을 보고 3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3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그냥 네가 여기다가 대입해도 알 수 있지.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의 방정식인 건데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곱은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부호 잘못 보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그 말은 우리가 요 방정식을 풀 건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 이렇게 근 나온 거잖아.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 얘네를 곱한 게 마이너스 4란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붙은 상태에서 a 플러스 2를 한 게 마이너스 4인 거고 a 플러스 2가 4인 거고 따라서 a가 2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a가 2다 라는 뜻이지. 그럼 너네가 여기다가 2를 넣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지. 이것도 마3이라고 하지 말고 이항을 해서 너네가 봐야 되니까 3이다가 맞는 거야. 알았지? 부호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해줘야 되는데 정수해를 가져야 된다 이게 문제에서 말을 했어. 근데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여기서는 허근을 가지니까 여기서만 실근을 갖고 그러면 이게 정수근을 가지면 되거든. a 플러스 2가 제곱수면 되는 거야. 제곱수면 되는데 그러면 0이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안 했으니까 0도 돼. 1, 그 다음에 4, 9, 16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갈 거다. 첫 번째 A값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세 번째는 A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이 되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개가 답이 되는 거야. A값들의 합을 물어봤고 마이너스 1이다. 이거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정수 A, B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실수를 갖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3차가 나오면은 표를 그리는 게 좋다. 알았지? 그래서 위에서 A 값이랑 뭐 B 값을 구하고 그거에 따른 아래에다 대입을 해서 정수근이 하나만 나오도록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때 값을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할 거야. 근데 얘가 표를 그리면 근계간을 할 거야. 왜냐면 뭐 대입해도 식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러면 그 계수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실제를 볼 건데 합과 두 곱 합과 세 곱이다. 최고차항 계수 1이면 부호를 바꿨다가 안 바꿨다가 바꿨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A를 포함한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A 알파 플러스 A 베타니까 선생님 묶어서 플러스 알파 베타 쓰고 그 다음에 3개 곱할 거니까 알파 베타 A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게 있지. 알파 베타가 뭐다? 3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그랬고 서로 다르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알파 베타가 알파가 1, 베타가 3 사실 얘네끼리는 순서는 상관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3. 만약에 곱이 뭐 4 같은 걸로 나오면 1, 4, 4 그러니까 1, 4하고 2, 2 이런 애들도 다 해줘야 돼. 마이너스 둘 다 붙은 것까지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제 첫 번째 경우를 한다고 해봐. 그럼 그거에 맞는 A 값하고 B 값이 각각 있을 거야. 이때 A 값은 우리가 얘네 합이 4인 거고 이렇게 같다고 놓을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4다가 나오면서 A는 마이너스 2가 돼. 얘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를 구해야 되는데 B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두 군을 이렇게 놨으니까 여기다 4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3 쓸 거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5가 돼.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얘가 근의 부호가 완전히 반대다 보니까 지금 여기다가 내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A 마이너스 4가 돼서 이항을 하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2다. 같은 방식으로 아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대입했던 값에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4 대입할 거고 여기다가 2 대입할 거고 여기다가는 두 군의 곱이니까 3을 대입할 건데 얘가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3 하면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5 나오는 건 똑같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하는 거지만 너네 속도대로 해야지. 너네가 이제 이걸 여기다 넣어서 저걸 구하고 이제 이런 걸 좀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를 하는 거야. 식을 완성해. 여기서 구한 걸 가지고. 그러면 x 세제곱, b가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곱해서 10, 이것까지 하면 마이너스 20은 0. 두 번째 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조립제법을 해야 돼. 뭘 목표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정수군을 오직 하나만 갖도록 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선생님이 그 조립제법을 해보면 그럼 x-5랑 x제곱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x는 5라는 정수군을 하나만 갖네. 다행인 거지. 내가 첫 번째 케이스에 바로 찾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로 그냥 가시면 돼요. a가 이렇게 지금 둘이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 어디서 어디 빼야 되는지 잘 찾고 답이 이제 3 이렇게 이제 찾아지는 거고 3번은 선생님이 이 형태 나오면 너네 무조건 자동으로 써야 되는 필수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요거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뒤에서 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사용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반은 뒤에 있는 상수로 해서 1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여기 자동이야. 이거 나오면 여기 자동이야. 그나마 선생님이 이걸 변형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오메가로 다 나눠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뭐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줄 수도 있거든. 그럼 너네가 어쨌든 오메가를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거를 무조건 그냥 그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런 상태에 나와 있어. 근데 이거는 기억 같은 애들은 오메가 여기 바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똑같은 성질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 기억은 맞아. 그리고 니은도 너네가 안 해봐도 사실 요렇게 형태가 지금 같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다만 혹시나 내가 이거를 뭔가 계산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하게 든다. 그럼 내가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 말해줄 텐데 우리가 이 세제곱이 1이나 마이너스 1 되는 애들은 분모가 만약에 1차잖아? 그러면 오메가 바를 위아래다가 곱해. 그러면 얘가 뭐가 돼? 1이 되거든. 저 위에다 썼지. 썼으니까 1이니까 이거 오메가 바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차수가 2차로 높은 경우는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걸 곱해. 그럼 얘가 1이지. 그래서 오메가가 되는 거야. 걔네 둘의 합이야. 그럼 우리가 위에서 구한 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돼. 1차면 켤레복소수를 위아래 곱하고 2차면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를 곱하는 게 너네가 실수화하기가 훨씬 더 나은 거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디귿은 여기를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고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 생각이 안 난다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는 바가 있고 하나는 바가 없으니까 너네가 이제 같은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저 위에서 변형되는 공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게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인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오메가 플러스 1로 바뀌어. 이거의 n제곱은 이거의 n제곱이다. 선생님 핵심이 뭔지 알겠어? 일단은 합이나 곱 같은 거 있으면 숫자 저 위에 거 대입하고 바가 하나도 없는 애들로 다 통일을 해야지 뭐 문제를 풀지. 이 안에 부호만 다르죠. 부호가 다른데 값이 같으려면 얘가 뭐여야 돼? 짝수여야지. 그래야 2의 뭐 4제곱하고 마이너스 2 4제곱이 서로 같듯이 이것도 짝수 제곱이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50이다 라고 말한 거지.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합이랑 곱이 들어간 형태야.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보통 부르지. 이런 문제는 첫 번째 x 플러스 y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y를 b라고 한다. 그래서 a, b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갖고 2차 방정식을 세운다. 합은 부호를 반대로 써야 되고 곱은 부호를 그대로 써야 되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두근이 x하고 y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위에 있는 식을 딱 봐. 그럼 얘는 a 플러스 b는 8이다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2a 마이너스 b는 4다 이렇게 되지. 연립 1차 방정식 되는 거야. 두식 더하면은 3a가 12가 돼서 a는 4가 되고 너네가 여기다 넣으면은 나머지 b도 4가 되죠. t제곱 합은 부호를 바꾸고 곱은 부호를 그대로 써준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t에 대하여 x도 y도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문제에서 그걸 알파 베타라고 얘기한 거고 각각 제곱해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4 더하기 4를 해서 8이다. 그래서 답이 이제 1번. 이거를 대칭식이다 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혹시나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오거나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나오면 합과 곱이 들어간 식으로 변형을 해줘야 돼. 알겠지? 우리가 부등식은 풀 수 있는 애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이 아래 거 정리하면은 x가 1보다 크다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절대값 들어갔는데 작으면 어떡하지? 작으면 사이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여기까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a의 부호를 몰라. 방정식은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부등식은 상관이 있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게 돼요. a가 0보다 크면은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0이 되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되고요. 왜냐면 여기 0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20이랑 0이랑 22 너무 당연한 얘기지. a가 0보다 작으면 나누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풀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x는 1보다 크다를 같이 푸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개수가 2개라고 말한 거야. 수직선에 표시해봐. x는 1보다 크다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자연수 2개라는 건 2하고 3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4는 들어가면 안 되고. 위에서 얘기한 이 범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20, 그 다음에 a분의 22 이런 식으로 일단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양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음수고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맞는 거라서. 요것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3보다 a분의 22가 더 크고 4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등호를 넣느냐 마느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걸 잘 확인을 해줘야 돼. 문제에서 2개라 그랬고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시간을 줄이려면 한쪽이 안 되면 한쪽은 돼. 알았어? 그 다음에 모든 실수와 x는 1보다 크다를 합하면 결국 x가 1보다 크다는데 어떻게 2개만 돼? 엄청 많겠지? 근데 이 경우는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것도 똑같이 지금 왼쪽에서 한 것처럼 그래프를 하는 거야. 그러면 1보다 크고 이것도 2하고 3을 포함해야 되고 4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a분의 20이 들어가고 선생님 왜 음수가 왜 양수로 되어 하면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a가 0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이게 양수야. 그러니까 이건 음수거든. 이쪽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건이 막 a가 양수인 걸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로 될 거고 이쪽도 해주고 이쪽도 해줘야 돼. 그러면 풀이를. 등호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 번 더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20 하고 3과 4 사이 있는데 우리 아까 옆에서 해봤지. 4의 등호 들어가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머리를 내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를 먼저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한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잖아? 그럼 여기서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김에 차라리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산에 몰입을 하는 거지. 여기는 a가 양수기 때문에 3a하고 22하고 4a 이렇게 되고 자 이쪽 풀어주면 a가 3분의 22 이쪽 풀어주면 a 2분의 11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a가 음수라는 거 우리 계속 생각하면서 음수니까 내가 마이너스 a를 양변에 곱한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3a 부등호 방향 바꾸고 마이너스 4a 자 이쪽 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0 그리고 마이너스 5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 얘가 5점 얼마고 얘가 7점 얼마니까 6하고 7이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6점 얼마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부터 여기 등호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5까지 다 더해주면은 6하고 마이너스 6 없어지면서 계산해서 답은 2가 된다. 여기서 특히 a가 음수다라는 요거를 설정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 여기서 양변에다가 곱했을 때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해도 만약에 바꾸는 걸 까먹잖아?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 아 이거 내가 안 고쳤구나 하고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립부등식인데 위에는 우리가 대소관계를 잘 몰라. 마이너스 9하고 a제곱 마이너스 6a가 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큰지 알아야 사이범위를 우리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같은 순간이 언젠지를 찾아보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한쪽으로 이항했을 때 플러스 9가 0이 되면서 a 마이너스 3이 제곱이 0이 되고 이제 a는 3이다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a가 3이 되면 두 값이 같아져 일단.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a가 3이 될 때 하고 a가 3이 아닐 때로 나눠지는 거야. 다시 아래는 2a하고 2a-16처럼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위에는 마이너스 9하고 a제곱 마이너스 6a 중에 누가 큰지 몰라. 사이범위를 하고 싶은데 누가 왼쪽인지 몰라. 그래서 언제 같아지는지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같다고 놓고 그 해를 찾은 거야. 그래서 a가 3일 때 하고 3이 아닐 때로 나누면 3일 때는 두 값이 같아지는 거고 만약에 3이 아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0 같은 거 대입해 보잖아. 그러면 이쪽이 더 크게 돼. 이쪽이 더 크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9보다는 a제곱 마이너스 6a가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범위가 정리가 되지.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9부터 등호 들어가고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범위가 2a 마이너스 16하고 2a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이거고, 그 다음에 a가 3이 되면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 여기다 3을 대입하잖아. 그럼 식이 똑같이 나와. x 플러스 9, 여기도 x 플러스 9가 되면서 x 플러스 9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자, 우리가 요 위에 대소관계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야. a가 3일 때와 3이 아닐 때로. 아래 거는 뭐 확실하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얘기를 했냐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도록 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각각 부등식을 푸는데, 이거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잠깐만. 요렇게 생겨가지고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없어. 만나는 데서만 있지. x는 마이너스 9다. 요렇게 해서 해가 하나 나오고, 3을 너네가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0부터 3이니까 6. 왜냐면 a 값이 지정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범위를 마이너스 10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해줄 건데, 이 안에 마이너스 9라는 애가 들어가지. 실근 하나지. 겹치는 거 어차피 하나지. 따라서 a는 3이 가능하다. a가 3이면 겹치는 근이 위에서 근이 하나가 나오고, 그 하나의 근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서 해가 하나인 게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여기 2a-16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a가 있어서 요렇게 돼 있을 때 위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같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가 하나 나올 테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9가 되고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거나. 됐어? 그러면 이것만 이제 푸시면 되거든요. 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이 되면서 인수분해 돼서 a는 4다라는 값이 하나 나오고, 자, 이쪽을 풀면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 근이 총 3개가 나오죠. 문제에서 이거 다 더하라고 얘기한 것 같고, 그러면은 7 마이너스 2분의 9고 2분의 14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2분의 5가 되면서 답은 5번.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여기 얘네 둘의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값이 바뀌니까 우리가 등호를 놓고, 그 3이 되는 것과 되지 않을 때 3이면은 여기에 모든 a에 다 미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네가 답을 바로 구할 수 있고, 3이 아닐 때는 얘가 더 크다고 해가지고 범위를 구해서 문제에 만족하는 답을 얻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사실 여기 있는 문제 중에 그나마 노가다에 해당하는, 내가 장미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 나중에 이제 방정식을 세울 때 좀 편하려고 일단 미지수를 각각 놨거든. 이 중에 한 송이를 골라서 여기는 한 송이만 논대. 그 다음에 여기는 9송이를 논대. 근데 서로 같은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세 가지 경우죠. A에다가 장미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다가 카네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 세 번째 A에다가 백합을 넣을 수도 있다. 한 송이만 넣을 거야. 그럼 남은 종류가 있죠. 카네이션하고 백합이 여기서는 될 텐데, 그럼 이제 X가 아니라 Y죠. 개수를 Y 플러스 Z가 9가 되도록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얘는 6개까지 사용이 되고요. 얘는 8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순서쌍을 쓰면은 여기를 선생님이 6이라고 쓰면 3,
7 쓰면이 안 되고 5 쓰면 이거 근데 이거 쓰지 말자. 이렇게 쓰자. 여기가 1일 때부터 쓰자. 1이면 여기 8까지 가능하죠. 그럼 사실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6까지 가능하지. 6이면 3이다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6가지가 나와. 근데 여러분의 여기 개수를 보시면 선생님이 맨 아래에서 백합을 넣을 때도 백합을 쓰고 나면은 8송이 6송인 게 이 첫 번째 경우랑 똑같아.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경우도 일단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카네이션을 놓게 되면은 x 플러스 z가 9가 돼야 되는데 얘네 둘이 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x가 1이 되면서부터 8까지 가능한 거야. 얘는 이제 8부터 1까지 가능할 거고 이제 순서상을 우리가 개수를 센다고 하면 8개가 되겠죠. 꽃의 종류는 꽃의 그 같은 종류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3개 더해서 12 더하기 8 해서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지. 만약에 꽃병 A에다가 한 송이를 꼽는 게 아니라 뭐 장미를 2송이를 놓는다. 같은 꽃을 2송이 놓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경우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다가 2송이를 놓는데 서로 다른 2송이를 놓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개수랑 상관없이 종류, 3종류 중에 2종류를 구해서 거기다가 넣는다고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네 둘이 이렇게 골라서 넣었어. 그럼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거에 맞게 여기 계산을 해줄 수가 있지. 세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 중 7은 한 개밖에 없대. 그러면은 7로 시작하거나 가운데가 7이거나 띵띵 7이거나 셋 중에 하나죠. 그런데 10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의 곱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00의 자리 수하고 1의 자리 수의 곱이 홀수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각각도 홀수란 얘기야. 각각도 홀수란 얘기야. 만약에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면 곱한 게 짝수다로 봐야 돼. 근데 우리가 곱이 짝수인 문제는 전체에서 곱이 홀수인 경우를 빼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한 건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말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준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 7을 썼어. 그럼 여기 홀수 와야 되지. 홀수가 몇 개 있어? 저 금방 잠깐 계세요. 1, 3, 5, 7, 9지. 5개지. 근데 여기서 7을 썼고 7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7을 못 쓰지. 그래서 5개 중에서 4개밖에 못 써. 여기 경우는 4개. 그리고 가운데 오는 숫자는 그 중복해서 올 수 있는데 7은 또 못 와.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개인데 7을 빼니까 9가 돼요. 근데 그 케이스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다 홀수 쓸 거고 여기는 아무 숫자나 7 빼고 쓸 거니까 여기 경우 36까지, 여기 경우 36까지. 홀수 4개라 그랬고 왜냐면 7을 못 쓰니까 4, 4, 16.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72에다가 이것까지 같이 더하면 이제 88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부가 앉은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걔를 제외하고 이렇게 제외한 상태에서 A, B, C, D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이 7명이야. 알았지? 사람 남은 사람 7명이고 자리도 7명이라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배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 맞아야 돼. A하고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2인용 하려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거지. 줄이 3개가 있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3, C, 2를 해. 내가 얘기한 거는 세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선택하겠다 이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A하고 B를 배정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2팩을 해요 일단. 이게 뭐다? A하고 B를 앉히는 경우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A, B를 일단 앉혔다고 생각해 볼게. 아니면 여기에 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앉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밑에 그림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CD를 배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C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CD가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여기에 C가 앉을 수도 있고 여기 C가 앉을 수도 있고 여기 C가 앉을 수도 있잖아. 각 그 앉는 경우마다 D의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할 거야. 자, 여기에 C가 앉는다고 해봐. 그럼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네 자리. 아무 데나 앉아도 되죠. 네 자리. 여기 번호 매길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매길게요. 1번에 C가 앉으면 D가 4개라 그랬어. 그 다음에 2번에 앉으면 3개지. 왜냐면 2번에 앉으면 이 자리에 못 앉으니까 여기 중에 앉아야 돼. 됐어? 그 다음에 3번에 앉으면 3개지. 3번도 3개야.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C가 앉으면 여기 못 앉아. 이 중에 앉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고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에 앉으면 3개겠지. 그 다음에 5에 앉으면 3개겠지. 그러니까 맨 앞에 C가 앉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3가지씩인 거야. 이렇게. 밑에 그림 필요 없었네. 요렇게까지 하면 된다. 이게 A, B 앉는 경우의 수. 각 자리마다 C하고 D가 앉는 경우의 수. 근데 여기서 더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3명이 남았잖아. 그럼 3명을 배정을 해야 되니까 남은 3자리에 배정을 하는 거예요. 됐어? 구조를 A, B를 먼저 놓는다. 줄 중에 3줄 중에 한 줄을 골라서 이렇게 앉을 거냐 저렇게 앉을 거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럼 이거 6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16 되고요. 그 다음에 6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96이 되고요. 96에다가 6을 곱하면 66에 36에다가 54니까 576이고요. 밑에 거 괜히 그렸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하고 3개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4개의 정다각형 내부에다 하나씩 적을 거다. 근데 3개의 정사각형에 있는 숫자는 여기 삼각형에 있는 숫자보다 다 작아야 되고 변을 공유하는 애들끼리는 숫자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얘네끼리는 서로 달라야 되고 얘네끼리 서로 다 달라야 돼. 얘네끼리만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그래서 그 2가지로 일단 가른 거야. 그러면은 얘네 둘만 숫자가 같고 이거랑 얘를 한 팀으로 해서 3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6C3을 하면 돼. 6C3.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골라. 자, 고를 건데 어차피 그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한테 가? A한테 갈 거지. 그리고 나머지 2 숫자를 여기다 적고 이렇게 적을지 아니면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을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2번 적을 숫자랑 1번 적을 숫자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팩토리얼을 해주는 거야. 생각보다 식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그 다음에 BD가 서로 다르려면 달라야 되는데 심지어 얘네도 달라야 되니까 서로 다른 4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 4개를 뽑아.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A한테 쓸 거지 어차피. 그리고 남은 숫자 3개를 밑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왜 6P4라고 안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A에는 고정된 숫자 하나 빼놓고 나머지를 배열해야 돼서.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뭐냐면 뽑는 거와 그 나열하는 거를 다 따로식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6, 5, 4 3, 2, 1 하고 2 할 거고 여기 약분 될 거고 그럼 20에다가 그 4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6C2로 바꾸셔도 되죠. 그러면 6, 15에다가 곱하기 6이 될 거니까 90이 될 거고 더하면은 130이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가 얼마나 더 변형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숫자 개수가 좀 다르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준은 얘네 둘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2가지 케이스로 갈라야 되고 그런 다음에 뽑아야 되는 숫자만큼은 조합으로 뽑고 A 지정하고 남은 숫자를 밑에다가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얘네는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정해져 있어. 자연수 ABC에 대해서 뭐 100의 자리, 얘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정해서 그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이제 물어봤다. 그런데 우리가 A가 있는 건데 500보다 크려면 A가 5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은 안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고를 건데 중요한 건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숫자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 놓으면 큰 게 B고 작은 게 C가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여기 지금 A가 5가 돼 있으니까 B, C를 고를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4까지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경우가 6가지야. 그래서 아무거나 내가 뭐 1, 4를 골랐어? 그러면 B가 4가 되고 C가 자동으로 1이 되니까 그 P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배열은 할 필요 없어. 뽑아놓으면 알아서 가서 배정이 되는 거고. 근데 맨 앞자리 6이 오면 1부터 5까지 숫자를 우리가 여기다가 배열을 할 거니까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자기 자리에 배정이 된다. 큰 애는 10의 자리, 작은 애는 1의 자리로. 이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주는 거지. 또는이니까. 그래서 16이니까 이제 3번이 되겠죠.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 서로 다른 3개와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가 있는데 두 청소년이 5개 동아리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서 동아리를 선택할 것이다. 가에서 A, B는 각각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포함한 서로 다른 3동아리를 선택한대. 그러니까 3개를 선택할 건데 몰아서 체육만 선택하거나 몰아서 음악만 선택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개수는 5개니까 5개 중에서 나는 3개를 선택할 거다. A를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중에서 체육을 몰거나 음악을 모는 건 안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체육이 3개니까 3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경우 빼줘야 돼. 근데 다행히 음악 동아리는 2개밖에 없어. 근데 너네 시험은 이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얘가 개수가 4개야. 그럼 우리가 그것도 빼줘야 돼. 4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도 빼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앞에가 10, 뒤에가 1, 그래서 9야. A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9개. B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9개가 있다. 그래서 얘네를 곱하면은 A하고 B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 자, 두 번째 나로 갈 거예요. 나에서 A는 선택을 했는데 B는 선택하지 않는 동아리. 그러니까 둘이 겹치지 않는 동아리가 적어도 1개는 있대. 그럼 겹치지 않는 동아리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지. 차라리 뭐가 낫겠어? 전체 경우에서 그 겹치지 않는 동아리 개수가 빵개인 경우를 빼면 되지. 그 무슨 얘기야? 겹치지 않는 동아리가 빵개라는 건 완전 겹친다는 얘기지. 자, 우리 아까 전체 경우 구했어. A가 동아리 선택하는 경우, B가 동아리 선택하는 경우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겹치기 위해서는 A가 선택하는 경우가 9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걸 B가 자동으로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곱하기 1인 거야. A는 경우가 있지만 B는 그거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된다. 그래서 81에서 9를 빼주고 답은 이제 72가 되는 거지. 알았지? 일단은 전체 경우에서 이게 둘 다 약간 그런 식으로 풀어. 전체 경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빼줬다. 다행히 얘는 개수가 3개, 2개였기 때문에 3개를 몰아서 푸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숫자를 이런 식으로 내셨으면 3C3과 4C3을 2개 다 빼줘야 된다. 그리고 동아리가 4개 막 5개인데 한 동아리가 뭐 그 4개 이상 선택해야 된다 그랬으면 4C4랑 5C4를 빼줬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 숫자는 좀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자, 케일리 해밀턴.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있어. 이게 뭐냐면 A라는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이 있는데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하고 단위 행렬 붙이면 이 계산 결과가 0행렬이다. 아, 선생님 저는 전날이라서 못 외우겠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행렬을 제곱하시고 제곱을 또 제곱하시고 제곱을 또 제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내는 데는 문제의 어떤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쓰는 거고 대신에 이 행렬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 역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야. 얘를 보자마자 그거에 대한 행렬이 하나로 결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A가 어떤 단위 행렬에다 뭔가 곱한 그런 행렬일 때는 쓸 수가 없어. 이게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봤을 때 3003 이런 애는 사실 곱하기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자 A제곱 자 이렇게 더하면 1이지. 부호 바꾸고 AD 마이너스 BC 그러면 플러스 1 단위 행렬은 0이다. 세상에 또 나왔어. 이거 아까 전에 허근 하면서 나왔던 거지. 그럼 이거는 너네가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내가 대문자로 써서 그렇지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다. 얘네 둘이 세트야. 그러니까 방정식에선 1이 써져 있던데 여기선 단위 행렬이 써져 있는 거야. 여기 가운데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두고 A는 그냥 제곱까지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4제곱을 하면 세제곱까지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러면 이거 뭐가 되지? 위에 있는 식을 봐봐. 이렇게 세트가 되면 뭐가 돼? 0이 돼. 세 개마다 0이란 얘기야. 지금 근데 항이 몇 개 있어? 전체 합하면 101개인 것 같지만 지금 짝수만 써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만 개수 봤을 때 50개고 얘까지 합하면 51개야. 3의 배수지. 그러니까 0이지. 0행렬. 근데 만약에 항이 하나 남는다 그러면 뒤에 거 남기지 말고 선생님이 앞에 거 하나 남기라 그랬어. 그리고 만약에 항이 2개 남았잖아? 그럼 답을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복이 없을 거야. 이거는 여기 식에서 얘를 이항하면 되니까 A로 바꿔줄 수가 있어. 알겠죠? 자, 두 2차 정사각행렬 AB에 대해서 복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제 했는데 너네 기본적으로 우리 방정식의 해처럼 얘를 접근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이거 제곱 붙여도 되지. 단위 행렬은 A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각각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된다라는 방정식을 풀잖아.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곱하면은 곱해서 0이 되면은 둘 중에 누군가 0이 된다. 이게 방정식의 원래 특징인 거잖아. 근데 행렬은 그게 안 먹혀.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가 곱해서 0행렬이야. 그렇다고 해서 A가 0행렬이거나 또는 B가 0행렬, 즉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이거나 둘 다 0행렬일 필요는 없는 거야. 역은 성립해. 역은 성립해. 그치만 이거 성립 안 해. 그러니까 A 세제곱은 2다 이런 거 있다고 해서 A는 2다 이거 맞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방정식처럼 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기억은 틀렸지.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니은을 봤을 때 얘를 전개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 그치? 그래서 전개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2B 하고 A 플러스 2B 하고 그래서 0행렬이다. 자 A제곱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AB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BA 그 다음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돼. 근데 0행렬 이거는 쓸 필요 없죠. 지금 0이 아니죠. 이게 지금 좌변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우변도 똑같이 순서 맞춰서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A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돼. 우리가 동류항처럼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가능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항을 하지. 그러면 4AB 플러스 4BA가 0행렬이고 상수 정도는 약분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BA가 0이다. 0행렬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디귿이 너네가 제일 문제일 거고 증명이 나중에 기억이 제일 안 날 거긴 하거든. 자 일단 요렇게 할 거야. A 제곱이 A로 바뀌는 과정만 이해하면 이 나머지도 형태는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위에서 준 조건 중에 이게 있어. 이거랑 이거라는 조건이 있어. 자 그럼 선생님이 A 제곱을 만든다는 건 내가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A를 곱해.
근데 A를 곱할 건데 왼 오른쪽에다가 곱해. A, B하고 A를 곱하고 왜냐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 내가 곱해지는 그 방향을 맞춰야 돼. 맞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에서 BA가 B라고 줬어. 그럼 내가 여기 B라고 고쳐도 되지. 맞아? 그러면 그 식을 선생님 다시 한번 쓰면 A 제곱은 A B다가 되지. 근데 A B는 또 뭐야? A다가 되지. 그래서 A 제곱이 A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B도 같은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다. 그러면 너네가 시험 때 이거를 증명을 지금은 이제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외우면 이제 나오면 그냥 무조건 하면 되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지금 A 제곱도 A가 됐으면 아마 세제곱도 그치? 이런 방식으로 차수가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